자, 오늘은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도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 그래서 입주권을 토지거래 허가 대상으로까지 연결을 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입주권도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야. 그러면 이거의 대상이 뭐가 되고 어떤 구역이 있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할게. 일단 첫 번째가 이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 지금 구역이 어디야? 강남 3구, 서초, 네, 송파, 용산, 용산이야. 네, 그러니까 여기에 있으면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이제 입주권도 전부 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야. 이 오세훈 이 그지 같은. 아무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원래는 아파트만이었는데 이제는 입주권도 해당이 된다. 이게 말이 많았는데 결국에는 결론이 그렇게 났어. 그래서 이제는 입주권도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돼. 네. 진짜 짜증나는 건데 아무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받아야 될지. 자, 이 강남, 서초, 송파, 용산에 있는 아파트 네, 전체를 네. 받아야 돼. 근데 여기에 엔드로 입주권, 아파트가 될 거. 입주권도 받아야 돼. 네. 입주권은 뭐야?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으로 따지면 관리처분인가 다. 그렇지. 이거는 관청 이후. 이후야. 그러니까 강남, 서초, 송파, 용산에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데 얘네들이 관처가 났어. 그럼 입주권 상태란 말이야. 그러면은 이제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돼. 그럼 용산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한남이 있잖아. 네. 관처 전에는 토지거래 허가를 안 받아도 돼. 왜? 아파트가 아니니까. 근데 관처가 나면서 입주권으로 변동이 되면 앞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가뜩이나 투기가 이어지고 때문에 전매 제한도 걸려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플러스해서 토지거래 허가까지 받게 만들었다. 그럼 얘네 같은 경우에 강남, 서초, 용파, 송파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아파트 재건축이 많단 말이야. 그래서 뭐 크게 문제가 없어. 기존에도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야, 어차피. 근데 용산 같은 경우에는 뭐 재건축이야 그렇겠지만 재개발, 특히 한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남 3구역 토지거래 허가 이제 받아야 돼. 네. 그럼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를 어떻게 이제 받게 될 것이냐를 따져봐야지. 일단 토지거래 허가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뭐야? 2년 실거주야. 아하. 토지거래 허가에서 가장 중요한 게 2년 실거주. 이 요건이 붙는다는 거야 이제. 근데 입주권인 상태에서 실거주를 할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잖아. 곧 부실 건데 무슨 실거주야. 근데 이 실거주 요건 플러스 이게 있어. 응? 무주택자가 있고 일단 첫 번째. 무주택자가 한남 예를 들어서 3구역 지금 한남 3구역을 구입할 당시에 구입하려고 하면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 그럼 토지거래 허가가 무슨 조건으로 나와? 실거주. 그렇지. 실거주 2년 조건으로 나오는 거야. 근데 당장 실거주를 못 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추가된 게 완공 후 2년 거주를 하겠다. 그러니까 한남 3구역이 아파트가 되면 완공되자마자 내가 들어가서 2년 거주를 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허가를 내줘. 네. 응? 그럼 예를 들어서 무주택자는 그래. 네. 우리는 또 1주택자야. 이게 가장 중요해. 왜냐면 지금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재개발, 재건축을 구입하려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1주택자야. 이거를 처분을 해가지고 똘똘한 채로 갈아타려는 사람. 그러니까 매수자의 90%가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야. 1주택자. 그럼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똑같아. 완공 후 2년 거주를 약속을 해야 돼. 완공되자마자 2년 거주를 하겠다라는 것을 약속을 해야 돼. 여기에 1주택자는 플러스가 있어. 플러스 뭐냐? 기존 1주택을 처분을 한다는 조건이야. 원래 토지거래 허가 입주권이 아니라 그냥 토지거래 허가고요. 뭐 성수라든지 뭐 목동이라든지 여의도는 1주택자는 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있는 아파트를 사고 나면 6개월 내에 이거를 처분하도록 되어 있어. 근데 입주권은 특별하게 지금 당장 들어가서 못 살잖아. 그럼 얘 이거 처분하면 어디 가서 살아?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플러스 완공되고 들어가서 2년 살지? 그래서 완공되고 완공 후 6개월 내 처분. 이게 플러스 조건으로 붙어. 근데 완공 후 6개월 내 처분이잖아.
이 처분에는 두 가지가 있어. 1번 매매. 매매로 처분할 수도 있고 2번 전세를 줘도 돼. 전세를 줘도 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내가 1주택자야. 근데 한남 3구역에 입주권을 살려고 해. 그러면은 가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겠지. 토지거래 허가는 보통 부동산에서 받아줘. 부동산에서 가가지고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때 이거를 살려는 목적. 일단 뭐 거주의 개념이지. 거주의 개념이니까 2년 거주를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1주택자이기 때문에 완공하고 6개월 내에 처분을 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돼. 이 처분의 조건에는 매매가 있고 전세가 있어. 그러니까 팔아버려도 되고 전세를 줘도 된다. 오케이? 그럼 세 번째가 다주택자야. 다주택자 또한 한남 3구역을 기준으로 따지면 한남 3구역에 입주권을 살 수 있느냐? 살 수 있어. 살 수는 있는데 다만 조건이 있어. 완공 후 2년 실거주 요건이 붙고 플러스 완공 후 6개월 내에 모든 걸 처분한다는 조건이 붙고 또 플러스가 있어. 플러스지. 플러스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이거는 투기의 가능성이 있잖아. 토지거래 허가 제도를 만든 이유가 뭐야? 투기를 막기. 투기하지 마라. 그 투기하지 말라는 거잖아. 근데 투기의 가능성이 있잖아. 그래서 플러스 뭐냐면 여기서 하나 더 붙는 게 예를 들어서 학업이나 직장 등. 그러니까 무주택자랑 1주택자한테는 너 이거 왜 살 거야 물어보지 않아. 근데 다주택자한테는 너 이거 왜 사는데 물어봐. 그래서 학업이나 직장 등 이거를 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써야 돼. 쓰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증빙 자료까지 내야 돼. 예를 들면 내가 직장을 일로 옮기거나 뭐 학업을 일로 옮기거나 하는 증빙 자료까지 내야 된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살 수는 있는데 불가능하다. 실제가 아니면 불가능하네. 실제가 아니면 근데 이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 다 투자하는 사람이지. 실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거는 거의 될 확률이 없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입주권을 살 수가 있는데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수가 있는데 무주택자 기준으로는 완공 후 2년 거주를 할 거다라는 확약서만 쓰면 돼. 그러면은 허가를 내줘. 그리고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완공 2년 살 거예요. 확약서 플러스 완공 후 6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팔겠다는 약속을 해야 된다. 근데 이 기존 주택을 팔겠다는 처분 조건에는 매매도 되지만 전세도 된다. 오케이? 그럼 우리가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 만약에 이렇게 해서 얘랑 얘가 이렇게 해서 허가를 받았어. 근데 내가 안 들어가 살아. 지어졌는데 못 들어가 살아. 예를 들면 그러는데 그리고 또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6개월 내 처분이잖아. 안 팔았어. 전세도 안 주고 매매도 안 했어. 그럼 어떻게 되냐? 이게 또 궁금할 수 있잖아. 알아본 바로는 이 매매 대금의 10%까지 과태료가 나올 수 있다. 매매 대금 아니지. 설명을 해줄게. 예를 들어서 얘가 1주택자야. 1주택자가 한남 3구역을 샀어. 근데 한남 3구역을 예를 들어서 20억에 샀다고 쳐. 그럼 20억에 10%면 얼마야? 2억. 그러니까 그때 전수조사가 대대적으로 나와가지고 딱 걸렸어. 그러면 2억, 최대 2억까지 과태료를 부과해. 그럼 또 통지가 날라가겠지. 당장 팔거나 당장 입주하세요. 근데 또 안 지켜. 그럼 또 2억. 폐가 망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정말로 들어가 살고 이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사람만 살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실상 지금 무주택자나 1주택자들은 사실상 내가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야. 그렇잖아. 그래서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가 완공 후에 2년을 거주해야 되고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6개월 내 완공 후 6개월 내 처분 조건이 붙는다. 그 약속을 어기면 최대 매매 금액의 10%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어마무시하잖아.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1주택자라고 쳐 내가 1주택자인데 1주택자가 보통 입주권을 살 때 세금적으로 정말 큰 혜택이 있어. 그게 뭐야? 대체주택 특례. 그 대체주택 특례야.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라고 그걸 내가 지금부터 설명을 해줄게. 자, 우리가 1주택자야. 1주택자가 보통 1주택자가 한남 강남 서초 송파 이런 재건축을 산단 말이야. 1주택자야. 1주택자가 플러스 입주권을 구입을 할 때 세금적으로 정말 큰 혜택이 있어. 이게 뭐야? 그렇지.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야. 이게 정말 큰 혜택이란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1주택자가 봐봐. 예를 들어서 지금 한남 이게
계산하기 쉽게 이걸 한남 3구역이라고 칠게. 이게 한남 3구역이야. 지금 한남에서 유일하게 입주권 상태니까 한남 3구역이라고 치고 내가 1주택을 갖고 있어. 그럼 내가 1주택을 원래 한남 3구역을 구입하자마자 비과세를 받으려면 언제까지 팔아야 돼? 3년 내 팔아야 돼. 네, 그렇잖아. 원래는 3년 내 팔아야 돼. 근데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라는 거는 한남 3구역이 예를 들어서 2030년 1월에 완공이 됐어. 그렇지? 완공이 됐어. 그러면은 2030년 1월에 여기로 어차피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여기로 들어가 살 거 아니야. 그러면 2031년 1월까지 1년을 거주를 하고 1년을 거주를 하고 3년 내에 그러니까 결국엔 2033년 1월까지 이 주택을 팔면 이 주택을 비과세를 해준다는 거야. 그러면은 지금으로 따지고 보면 지금 2025년이잖아. 2025년에 한남 3구역을 샀어. 원칙적으로는 얘를 2028년까지 팔아야 돼. 그치? 그래야 비과세가 된단 말이야. 근데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는 2033년 1월까지 이 한남 3구역에 입주해서 1년을 살고 2033년 1월까지 3년 내에 이 주택을 팔면 즉 지금부터 8년 동안 이거를 끌고 갈 수 있다. 이게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란 말이야. 원래는 두 번째 주택을 사고 3년 내 파는 건데 그렇지. 근데 입주권 특례는 완공 후 3년 내에 파는 거네요. 그치. 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게 충돌이 생겨. 토지거래 허가랑. 네. 충돌이 생기는 게 뭐냐면 봐봐.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를 이용하려면 우리가 2030년 1월에 산남 3구역이 완공됐다고 쳐. 그럼 2031년 1월까지 거주를 하고 무조건 2년은 거주를 해야 되니까 어차피 2031년 1월까지 거주를 하고 2033년 1월까지 이걸 팔면 돼. 근데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때 조건이 뭐야? 내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2년 실거주. 2년 실거주는 어차피 할 건데 6개월 내 처분 조건이잖아. 근데 이때까지 끌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1주택을 2030년 1월에 만약에 완공이 됐어. 그러면 2030년 언제까지 팔아야 돼? 2030년 7월까지. 6개월 내 팔아야 돼. 6개월 내 팔아야 되니까 7월까지 팔아야 되잖아.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처분에는 매매가 있고 뭐가 있어? 전세. 전세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여기 살다가 2030년 1월에 완공이 되면 바로 들어가서 2년 살아야 되잖아. 토지거래 허가 받았으니까. 그러면 여기 들어가면서 이거 전세 줘야지. 그럼 처분된 거잖아. 그러면은 이 전세를 주고 전세 끼고 얘가 전세 낀 집을 갖고 있을 거 아니야. 이 주택을. 그러다가 2030년 33년 1월 그러니까 3년 내까지 요거를 팔아버리면 돼. 전세를 끼고 팔든지 아니면 실입주자한테 팔든지 기간 맞춰가지고 그렇게 팔면은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도 된다. 여전히 된다. 요게 키 포인트야. 오케이? 그럼 지금으로부터 한 8년 동안 안 팔아도 되네요? 그렇지. 두 개 다?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내가 가장 궁금했던 거는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처분에 매매와 전세가 둘 다 되지만 전세는 처분을 안 쳐준다. 이랬으면 이거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안 되는 거야. 안 되죠. 안 되는 거야. 왜냐면 2030년 1월에 만약에 완공돼서 들어가면 6개월 내 팔아야 되면 뭐 아무 소용이 없잖아. 조금 더 가져가는 건 있지만 어찌됐든 아무 소용이 없잖아.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가 안 되는 거야. 근데 다행히 이 1주택자 처분 조건에는 매매와 전세가 요게 플러스가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 주고 2023년 7월까지 전세 주면 일단 요거 전세 계약서로 보여주면은 처분했다고 본다. 그 다음에 2030년 33년 1월 즉 완공된 시점부터 3년 내에 이거를 팔게 되면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로서 비과세가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3년만 끌고 갈 수 있었던 거를 최장 8년. 지금으로 따지면 최장 8년 정도 끌고 갈 수 있는 거야. 대박인 거지. 그러니까 1주택자가 입주권을 살 때는 무조건 이걸 활용을 해야 돼. 예. 오케이? 그런 측면에서 내가 얘기를 다른 한 데는 거야. 다 가능하네요, 이건. 그렇지. 모두 다 가능하다는 거야. 그렇지? 그런 측면에서 내가 이 얘기를 한 거야. 굉장히 중요한 얘기지. 예.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이 오세훈이가 쏘아 올린 공으로 인해서 지금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이 아파트만 토지거래 허가로 다 묶였다가 입주권도 사실상 아파트라고 보니까 입주권까지 묶이게 된 이 시점. 그럼 앞으로 이 오세훈이가 쏘아 올린 이 그지 같은 공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할 것이냐. 일단 자, 강남, 서초, 송파 요 세 개를 따지고 보자고. 요 세 개는
어차피 거의 다 재개발이 없어. 네. 재건축. 거의 재건축들이야. 네. 그치? 네. 뭐 재개발도 있을 수 있지만 거의 90% 이상이 재건축이야. 이 여기가 지금 어디야? 투기가야 지구잖아. 근데 여기는 재건축이기 때문에 어차피 조합 설립 인가 이후부터 전매 안 돼. 전매 안 돼. 그래서 10년 보유 5년 거주자에 한해서 혹은 요게 좀 늦어지면 뭐 3년 보유 3년 거주자에 한해서 이렇게 됐단 말이야. 3년 보유자에 한해서 이렇게 됐는데 얘네들은 어차피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아.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도 아파트야. 그래서 어차피 토지거래 허가 받아야 되는데 어차피 들어가서 살아. 어차피 들어가 살아야 돼. 지금도. 근데 관천한다고 뭐 크게 달라질 건 없어. 얘네는. 네. 맞잖아. 지금도 아파트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거 살려면 토지거래 허가 받아야 돼. 네. 지금도. 네. 관천났다고 뭐 크게 입주권 됐다고 크게 달라질 건 없어. 네. 그럼 뭐 중요한 건 우리 용산이야. 예. 용산에 지금 대한민국의 넘버원 재개발이라고 불리는 한남. 이게 한남이 제일 큰 문제란 말이야, 지금. 한남이 제일 큰 문제야. 근데 지금 한남이 뭐 2구역 있고, 3구역 있고, 4구역 있고, 5구역 있잖아. 어?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지금 다 관처 날 거 아니야, 결국에는. 지금 얘만 관처가 났지만, 결국에 2도 나고, 4도 나고, 5도 날 거 아니야. 예. 근데 지금 한남 3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합에서 나오는 얘기가, 시공사랑 나오는 얘기가 그 추가 분담금에 대해서 입주 후 1년 뒤 납부 예정이라고 해. 네. 입주 후 1년 뒤. 네. 얘는 그런 얘기가 있어. 네. 근데 한남 2구역은 지금 뭐야? 추가 분담금이? 입주 후? 2년 뒤? 입주 2년 뒤. 추분. 그지? 추분 납부야. 그러면은 토지거래 허가 받아도 실거주 할 수 있어, 없어? 2년. 어차피 추분 안 내도 되잖아. 돈이 없어도. 원래 돈이 없는 사람들이 한남 재개발을 사가지고 이 입주할 때 전세 주려고 한 사람도 있잖아. 추분 어차피 전세로 감당되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이주비 받아서. 뭐 전세 주면 되겠구나.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지? 근데 지금 한남 2구역 같은 경우에는 입주 2년 뒤 추분을 납부기 때문에 실거주 2년이 가능해. 가능하잖아. 그치? 한남 3구역은 지금 1년이야. 1년 뒤 추분이란 말이야.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근데 얘도 사실 바꿔줄 수 조합원들이 얘기해가지고 지금 DH에다가 우리도 1년 연기해달라. 얘기할 수 있는데 솔직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한남 4는 입주 4년 뒤야. 야. 최장. 4년 뒤 추분 납부야? 실거주? 전혀 상관없어. 전혀 상관없어. 그치? 한남 5는 아직 시공사가 안 정해졌지만 얘도 이렇게 될 확률이 높다. 높다. 맞잖아? 이렇게 되잖아? 전혀 영향이 없어. 사실. 실거주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실거주를 하는 게 더 조합원 입장에서는 유리해. 왜냐면 장특공도 받아야 되고 그죠. 전세만 줄 수 없잖아. 여기가 다 고가주택인데 나중에 팔 때도 비과세 받고 그리고 비과세를 받더라도 다 고가주택이기 때문에 장특공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야. 그러려면 내가 실거주를 좀 해줘야 되잖아.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한 거란 말이야. 영향이 없어. 근데 한남 5구역도 이제 뭐 아크로로 거의 가능성이 있지만 아크로로 시공사 선정되면 확률이 많잖아. 사실 지금 토지거래 허가 때문에 이렇게 될 확률이 많다. 조합원 입장에서도 이렇게 해줘야지 된다 얘기할 거 아니야. 이렇게 될 확률이 많다. 그래서 전혀 영향이 사실 없어. 얘만 좀 영향이 있어. 당장 얘는 지금 관리처분 인가나서 전매 제한인 상태인데 10년 보유 5년 거주자에 한해서 매매가 가끔 된단 말이야. 그래서 피가 막 16억 17억 해요. 근데 지금 토지거래 허가 받아야 되고 무조건 들어가 살아야 되면 돈 있는 사람밖에 못 사잖아. 얘 같은 경우에. 그러면 근데 지금까지는 돈 없는 사람들도 전세 줄 생각으로 샀단 말이야. 근데 그 사람들이 못 사는 거야. 그러니까 매수의 수요는 좀 줄 수 있지. 그래서 얘가 1년 뒤인 걸 2년 뒤로 좀 연장을 혹시 DH랑 해서 해줄 수는 있겠으나 아직 확정은 아니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럼 앞으로가 중요하지. 강남, 서초, 송파, 용산에 이제 시공사 붙어가지고 용산도 마찬가지야. 지금 한남, 뭐 5구역이나 시공사 붙어가지고 이제 얘기를 할 거 아니야. 뭐 추가 분담금에 대해서 그러면은 토지거래 허가 받아야 되니까 뭐라고 얘기하겠어 조합원들이 다. 2년 뒤에 해줘라. 3년, 2년, 최소한 2년 뒤에는 해줘라. 빵빵 100으로 해달라고 할 거 아니야. 그럼 시공사도 오케이 해야지. 시공사 선정되려면. 요럴 확률이 많다. 그래서 사실상 입주권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는 물론 문제긴 하지만 일단은 강남, 서초, 송파 재건축에서는 문제가 될 게 전혀 없고 일단 첫 번째. 왜냐면 지금도 아파트야. 어차피 아파트니까 문제될 건 없고 가장 문제될 게 한남인데 한남도 얘랑 얘는 관계가 없다. 근데 얘만 좀 있는데 얘는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고 얘도 이렇게 될 확률이 많다. 그래서 이 한남의 어떤 시세 이 관천하면 좀 떨어지는 거 아니야? 입주권으로 바뀌어가지고 토지거래 받아야 되니까 영향이 있을 확률이 없다. 그리고 실제로 주인들하고도 통화해보면 꽃방귀도 안 껴. 어쩌라고 이런 거야. 어쩌라고.
받으면 되잖아. 네. 어쩌라고. 이렇게 되는데 뭐 어쩌라고. 이런 스타일이잖아. 그러니까 피가 낮아질 확률은 거의 없다. 지금으로 봐서는.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그치? 이해됐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강남 서초 송파는 어차피 아파트라서 관계없고 이 입주권 토지거래 허가를 가장 그지같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게 한남인데 한남 또한 이미 추분의 상태가 이 정도 되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오케이? 예. 그리고 다시 정리하면 2년 실거주를 해야 되는데 2년 실거주는 완공 후 실거주다. 네. 그래서 그걸 안 지키면 얼마? 매매 대금의 10%. 10%. 그러니까 난리 버거지 나는 거야. 몇 천만? 그러니까 무조건 지켜야 돼. 몇 억 나오는 거야. 무조건 지켜야 되고. 그리고 2년 실거주 무주택자는 1주택자는 2년 실거주 플러스 기존 주택 6개월 내에 처분. 네. 6개월 내에 처분에는 매매 또는 전세도 가능. 전세도 가능. 그렇기 때문에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가 가능. 매매만 됐으면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가 안 되는데 전세를 포함시켜 줌으로써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가 가능. 다주택자는 살 수 있어 없어? 실제로는 법상으로는 살 수는 있으나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네. 여기까지. 네. 끝.